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입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 그냥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싶은 생각들이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남편이 속 썩이느냐고요? 물론 남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부모님 때문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선 남편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한 채 해주시면서 엄청나게 생색을 내셨습니다. 물론 전세도 월세도 아니고 집을 사주신 것에 대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희 친정에서도 시댁에서 원하는 예단들로 빵빵하게 해서 준비를 해드렸고, 남편 예물 시계와 반지도 원하는 대로 해줬고, 남편 예복도 시부모님 두 분의 한복도 모두 해드렸습니다. 물론 신혼살림도 모두 제가 준비했지요. 그깟 집 한 채 해줬다고 너무 쏟아부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와서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이 바지 음식까지 가득해서 시댁으로 들고 갔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출이 끼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명의의 집이니 남편 앞으로 대출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집을 사주신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께 무척 감사해했고, 남편에게 대출 여부를 물었을 땐 없다고 했었습니다. 꼭 대출 없이 사주셔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 물어보았던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출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님께서 대출 없이 사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부만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냐고 물으니 집값의 70%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당시 최대치가 70%까지 설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최대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당장에 시댁으로 쳐들어가 따지고 들자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때는 바로 따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가 딸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출산 소식에 아이를 보러 온 시부모님께서는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이었으면 집 좀 넓혀 이사시켜 줄까 했더니 라는 말을 살짝 흘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부터 집 문제로 예민해져 있던 저인데 출산을 막 마쳐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차에 저 소리가 귀에 탁 와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아버님, 넓은 집은 필요 없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대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져서는 대출? 아니 무슨 대출? 저희 집 대출 없이 사주셨다고 하셔놓고 대출이 70%나 잡혀있잖아요. 진짜 계획에도 없던 상황이라 저희 둘이 맞벌이해서 이자 내면 생활하느라 빡빡해요.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아이 회사 여유되면 그깟 돈 갚아줄 테니 걱정 말아라. 어쨌든 너네 돈 한 푼 안 들여서 거기 살면 이랬든 저랬든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대출을 갚아달라 이런 말을 부모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빚더미 집인 줄 알았으면 살림살이도 적당한 걸로 사고 두 분 한복까지 그 비싼 데 가서 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따지고 보면 저희 쪽에 쓴 돈이 더 많아요. 거참 돈 듣기 싫어 죽겠구만. 그러니까 더 넓은 집으로 옮겨주니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대출 끼고 사주실 거 아닌가요? 너는 이렇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너 우리 집에 건물 있는 거 알지? 거기서 한 달에 나오는 월세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내가 그거 우리 아들 명의로 돌릴까 하는데 너 말하는 꼴을 보니 내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다. 아버님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 할 말씀만 하고 가셨습니다. 건물로 저희를 쥐락펴락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 말을 하시고 난 뒤 노골적으로 효도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버님의 그런 행동들은 싫었지만 건물을 남편 앞으로 해주신다니 솔직히 그건 좀 바라게 되더군요. 아들이 하나이니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론 시누이도 있으니 둘 앞으로 나눠주시거나 아버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꾸 제 마음이 들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매월 대출금 갚아가며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건물주라도 됐냐 마음이 꿈틀댈 때면 그 마음을 누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충성을 바라셨습니다. 어딘가를 오갈 때면 저희를 불러 기사처럼 부르기도 하셨고 당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면 심기가 불편한 티를 팍팍 내셨지요. 둘째로 아들을 낳았고 저희의 삶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대출금을 갚아가며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님의 건물이 우리 남편의 명의가 되지도 않았고 종종 시부모님의 수족이 되어 드리고 있었지요. 그 정도 세월간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그냥 늘 말뿐이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돈으로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인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집도 아들 장가 보낼 돈으로 사준 거니 뭘 더 해주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건물도 준다만다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는 오라가라 하는데 만약 집을 올 현금으로 사주셨거나 건물을 남편 명의로 바꿔주셨으면 얼마나 더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황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못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직장도 탄탄하니 그냥 부지런히 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살면 남들처럼 보통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시부모님 나이 드시는 만큼 우리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는데 언제까지 시부모님께서 절절 매면서 눈치만 보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언제 시부모님이 긴급 호출을 하듯 불러낼지 몰라 가족여행 계획하는 것도 보통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건물 그냥 받지 말자고요. 난 이제 집에 있는 대출도 불만 없다고. 이 정도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괜히 그 건물 받아서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등에 업고 살아야 하는 거라면 난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생각을 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께서 갑자기 절 부르십니다. 친구분들이랑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 하고 장소 이동을 하려는데 마침 아무도 차를 안 가지고 왔더라면서 당신들을 좀 모시러 와 달라더군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택시 타고 이동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좀 오라고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멀고 안 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가 집에 올 시간인데 엄마가 마중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고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카카오 택시에 결제까지 해서 불러드릴 테니 타고 이동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택시를 보내드리고 아이를 마중 나갔어요. 아니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데리러 오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경을 치시더군요. 어머님이 친구분들 앞에서 위신이 떨어졌다면서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래가지고 당신들께서 어떻게 건물을 줄 수 있냐부터 아주 난리 이 시기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남편의 전화기를 빼앗아 그 건물 받을 생각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자꾸 명예 운운하면서 사람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 일거수일투족에 자식들이 따라다니길 원하시면 다른 자식을 하나 더 낳든 아니면 몸종을 하나 사서 부리시라고 했어요. 너무 성질이 나니까 씹어먹고 뭐고 말이 막 튀어나가더군요. 남편이란 놈은 어려서부터 성격 강한 부모님에게 늘 휘둘려 자라는 바람에 유독 시부모님 앞에서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가끔은 불쌍하고 가끔은 바보 같기도 해. 그냥 제가 질러버렸어요. 그리고서 한동안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있던 명절에도 집에서 준비한 명절 음식 싸들고 가 명절 아침에 시댁에 갔고 그 음식으로 차려드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 이런 행동에 시부모님은 기가 차 했지만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줄지 말지도 모르는 건물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글쎄 그 건물이 아버님이 늘 저희 남편에게 줄 거라며 저희를 쥐고 흔들던 그 건물이 신우의 명의인 거 있죠? 이미 신우의 명의인데 그걸 가지고 저를 주겠다 어쨌다 하면서 저희를 농락하셨던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도 모르고 건물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시부모님의 노예처럼 절절 맸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다 입방정 좀 떤다는 신우이 덕분이었습니다. 어쩐지 신우이의 씀씀이가 점점 과감해진다 했어요. 심해부의 벌이가 크게 대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을 막 사고 차를 바꾸고 그러기에 로또라도 됐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막 자랑하듯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건물주 그거 뭐 별거 없더라. 월급 받는 월급쟁이랑 다를 게 뭐냐. 따박따박 월세 들어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세금 낼 생각에 그게 또 무섭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버님이 이미 2년 전에 건물을 신우이 명의로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최근까지도 그 건물을 남편 명의로 해주니 마니 하면서 사람을 오라가라 왜 말을 듣냐 마냐 그러셨던 거였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 건물을 누굴 주든 시부모님의 마음이고 이미 그 건물에 미련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았기에 신의를 줬다고 한들 딱히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보다 더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농락한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게,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라도 대접을 받고 싶으셨나 보다. 앞으로 두 분에게 놀아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건물은 이미 신우이 것이니 일체 기대도 하지 말고 시부모님의 말씀에 어쩌지 못해 멱살 잡혀 끌려다니지도 말고 자식 노릇만 하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차라리 속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 건물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줄 거라면서 자식들에게 잘 보여라, 잘 해라 해서 너무 부담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한 달 전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대체 왜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당장에 막아야 할 돈이 제법 큰데 그걸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이 시국에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니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대체 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너 잊었니? 우리는 네 시부모야 시부모. 시부모가 같이 살자면 같이 사는 거지. 한 달 뒤에 이사니까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안방 쓸 거니 미리미리 방 비워놓도록 해. 어머니, 너무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저희 방 3개예요. 안방 비워드리면 저희가 작은 방 쓰고 나머지 한 방에 애들 둘이 쓰라고요? 남매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직 어린데 그런 걸 뭘 따져? 그리고 안방도 못 내어드리고 저희 집에서 지내실 수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예,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 어머니시잖아요. 그게 왜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절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지금 아버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그러면 형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한테 건물까지 받았으면 그 건물로 대출을 좀 받아서 도와주거나 하면 지금 두 분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형님 댁으로 이사 들어가세요. 보니까 얼마 전에 50평대로 이사도 했나 보던데 그거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덕에 보답을 해야 하는 건 형님이잖아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너네도 결혼할 때 그 집 해줬잖아. 네,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죠. 대출 70%짜리 이 집. 이 집 해주셨을 때도 마치 전체 현금으로 사주신 것처럼 그러셨잖아요. 집값의 30%도 현금은 큰 돈인 거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갖고 있는 돈에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준 돈이 이 집 살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솔직히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1억도 해준다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아들 장가 보내고 예단에, 아들 예물에 뭐 이것저것 해서 남는 장사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결혼할 때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데 기왕 이렇게 된 일이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해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꼭 이런 말씀까지 다 드려야만 그만하실 건가요?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부모님의 상황이 이렇다더라. 절대 못 모시고 산다. 안방을 내어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두 분을 현관에도 드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미 건물은 신우이 앞으로 되어 있으니 너도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모 자식 간으로 명절에 뵙고 생신이나 챙겨드리자 했습니다. 남편도 제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진 듯 가만히 있더니 알겠다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역시나 아버님은 고압적인 태도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 알고 있던 남편은 우리는 그러기 힘들 것 같으니 누나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손 내민 이유 알고 있습니다.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대출 받아서 도와주면 그 대출은 누가 다 갚냐고 자신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으니 시누이 집에서 좀 같이 살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싫다고 하더랍니다. 부족한 시댁 만나 딸이 어렵게 사는 걸 보고 속상했던 아버님이 즉흥적으로 건물 명의를 넘겨주셨다고 하던데 그로 인해 그런 여유를 갖게 되었으면 저라면 고마워서라도 대출을 받아 도움을 드리든 아니면 작더라도 집을 얻어드리든 그도 어려우면 모시고 살 것 같은데 시누이는 생각보다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부모님은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 저희 집으로 오지 않는 것은 명확해졌는데 시누이네로 밀고 들어가시는 건지 다른 거처를 구하신 건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궁금해하고 걱정해 드리면 꼬랑지 내리며 밀고 들어오실까 봐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보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그간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행동들로 보아 저희가 이번에 두 분을 품어드리면 평생 우리의 짐이 될 뿐이고 시부모님으로 인한 혜택은 시누이가 다 받게 되는 것이기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